대장동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은 제가 급조해서 만든 거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현재까지 확인된 대장동 관련 인물 권순일 박근혜 정부 때 임명, 김수남 박근혜 정부 때 임명,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 직원은 곽상도 아들, 신영수 국민의힘 전 의원. 그러면 이게 이재명 게이트예요?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아니 저기 빠진 사람도 있네. 내가 급조했다 그랬잖아. 다 못 넣었어. 급조해서 직전에 만들었거든.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아니, 국민의힘 신영수 로고도 동생도 얼핏 넣어야 보이게. 되고. 신영수 동생도 있고. 네. 그럼. 어? 근데 빅5만 놓고 봐도 어떻게든 이재명에 엮으려고 그러는데 참 애매한 사람. 원유철을 어떻게 이재명에 엮을 건데. 근데 지금 김수남은 지금 언론은 어떤 분위기냐면 저런 것들 끌어와요. 우리 방송 전에 김수남 뭐 저쪽 나왔잖아요. 이게 마치 이재명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문제예요. 아니,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권순일 있잖아요. 어. 세상에 홍문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권순일이가 무죄를 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따위 개소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열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이재명 지사에게 걸려있던 혐의 3개 중에서 이 대장동 건은 1심, 2심, 3심이 다 동일하게 무죄였는데다가 마지막 대법관들은 12명이 다 같이 만장 전원일치로 이건 무죄를 갖다 내린 거야. 이건 권순일 때문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섞어. 판결문도 안 받나 봐. 근데 봐놓고 저지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는 7대5로 갈렸던 것도 권순일이 들어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임명한 권순일이 뭐가 좋다고 이재명 갖다 들어줍니까? 무죄니까 무죄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그 화천 대유 등이 있는 성남의 뜰에서 성남 시민이 받아갈 건 받아가고 네. 나머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들이 지지고 볶던 부동산 값이 올랐든 간에 그거는 이재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려고 법정 분쟁 같은 게 많이 붙었을 때 써먹으려고 그 영입한 사람들을 마치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요즘 JTBC 진짜 열일하더라. 그런 식으로 단독 쏟아내는 거. 어떻게든 이재명이 뭔가 설계를 해서 저들에게 퍼주고자 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지금 웬만한 국민들이 거기 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JTBC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리한 걸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짓을 하느라고 진짜 애꿎은 그 전도연 씨 드라마만 저 시청률이 더 안 나요. 예. 얼마나 그거 저 정말 피눈물나게 만든 건데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아직. 그거 봐. 보기가 싫잖아. 일단 8시 이후에는 보기가 싫은 거야. 그 뉴스 때문에. 그럼. 제 페이스북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 자꾸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본인도 처음에는 의혹을 가졌었대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정말 이런 거야? 하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수천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본인이 다 분석을 하셨다. 그런데 파도 국민의힘 사람들만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최근에 오늘 나왔나요? 최재형 그 후보가 부장판사였을 때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한마디로 부동산업자한테 뇌물을 받은 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한테 무죄를 줬던, 그러니까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판사가 최재형 맞아요. 판사였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특검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예. 저쪽은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예. 이낙연 캠프도 이재명한테 직접 관련된 게 없다. 특검은 반대다. 지금 다만 이재명 캠프 쪽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 3명 정도를 이제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수사로 시작돼야 되는 거고 의혹을 키워야 되는데 특검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과정들 속에 이재명이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릴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맞아요. 하마터면 이낙연 캠프가 받을 뻔했어요. 처음에는. 그거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치사하게 완전하게 특검을 받지 말아야 된다면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풀렸어요. 저는 이게 정말 짜증나는데 그 특검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기본적으로요. 9월엔 아무것도 못합니다. 10월 들어서
그 국정감사에 가면서 하다 보면 10월 말쯤 겨우 특검을 끌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위원들을 뽑겠죠. 그렇죠. 그럼 TF 구성하죠. 12월까지 가야 되는데 한 달 이상 논의해 가면서 거기에 또 예산 집어넣으면서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면 올해 겨우 지날 때쯤 돼서 내년 초에나 특검이 뭔가 시작된다고 하게 되면 대선에 딱 맞춰서 이재명 포토라인을 세우자 내지는 뭔가 있다 하나만 나와도 검찰발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자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걸 의혹으로 몰아세웠던 것 자체가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악마의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기본 특검으로 우리가 성공했던 특검은 박영수 특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엄청난 기득권들의 저항과 또 마타도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공소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허익범 특검 같은 걸 봅시다. 얘네들이 꿈꾸는 게 허익범 특검이에요. 그래서 일단 특검 시작하기 전까지 겁나 공격을 해가지고 특검을 우리한테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니네들 후보 갖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이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의당과 함께 깨춤을 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서부터 그냥 그야말로 그 선거판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걸 받는다면 그건 바보 중에 상바보죠. 우리가 인수할 회사 로고가 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쓰냐면 네. 이재명도 떳떳하면 특검 받아. 맞아요. 지금 이걸 선동했던 애들이 똥파리들이에요. 예. 네가 찔리는 게 없으면 특검 받아라.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도 특검은 반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검까지 나가게 되면 완전 원팀 깨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스토프를 했다고. 그러면은 반 이재명파 똥파리 분들아 이낙연 캠프를 공격을 해야지. 나는 원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한 정치인들 몇 사람한테 책임 묻겠다라고 수사를 의뢰하면 그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네. 그럼요. 특검은 정치 공세로만 몇 개월 끌어버립니다. 그럼 이재명 지지율 다 떨어진 뒤에 나중에 팠더니 대선 끝나고 혐의 없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짓거리 누가 말려듭니까? 자, 근데 지금 저는 이걸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만 아시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축약해서 아시면은 이거는 특검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우선은 사전이 확장제도로 이제 도입을 해서 그 개발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공모를 한 거고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어쨌든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경기도가 뭔가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회사 자체가 이런 그 부동산 이런 그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사를 하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사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걸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성남시와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에서 구성되고 거기에서 이제 배분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그 수사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결론이 나면은 우선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 국민의힘과밖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재명 후보와 어떻게든지 연결 한번 해보려고 지금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낙연 캠프에서 특검을 그러니까 김정민의 엄마 특검은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른 대변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특검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경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한 10년 전엔 저렇게 순수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시작은 MB처럼 감옥 간다. 원로 정치인이고 동교동계인 서른이 던져놨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아무리 순수하게 우리 착한 엔지니어의 오류라고 하죠. 설명하면 알아줄 거야. 사실이면 알아줄 거야. 안 맥혀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전 김종민이 개인기로 이 사람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이낙연 캠프에. 그러다 지금 살짝 돌아선 거예요. 살도 빼고 요즘 마음고생하는지 조금 얼굴도 안 됐대. 근데 이 양반이 얘기를 하면서 특검은 가지 말자 했으니까 딴 데서 대놓고는 못해도 돌고 있는 문자니 이낙연 캠프는 왜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정말 이 사람들이 대비를 뭘 갖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오다 보면요.
아니란 얘기들이 정말 많이 와요. 형한테 계속 문자가 김철현 간다고? 무슨 의원하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 그러다 보니까 문자 오는 거 보다 보면 이건 정말 응징해야 되고 난 호남 사람도 아닌데 문자 계속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부터 제가 방송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언론은 페이스북에 길을 길게 써도 네. 그중에 요점만 차리는데 맥락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이재명 페이스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읽어드릴게요. 점까지 읽어드릴게요. 진실 앞에 같은 마음이신 김두관, 추미애 후보님, 김태년, 김민석, 윤건영, 조웅청, 강득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당 국회 후보님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합니다. 김두관 후보님께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미 2018년 재판에서 성남 시민에게 환원한 것이 본질이라고 결정난 일인데 지금 와서 난장판 소재가 된 것은 오로지 마타도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수 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안해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진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두관 페이스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예. 4페이지에 김두관 페북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긴 건 제가 안 읽으려고요. 출연님 개인 진행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 읽어요? 쭉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다 읽어야 맥락이 네. 잡힌다고.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까지 합세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난 광주 TV 토론은 대장동 토론이었고 내일 부산 TV 토론은 더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력 야당 후보에게 야당이 퍼붓는 공세에는 이해가 갑니다. 무엇 하나라도 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한 의혹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콘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부동산 급등으로 예상치 못한 대박이 났다는 점이 전부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민간 합작 개발과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구조가 현업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관련 사안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지만 애초에 계산한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었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2018년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남 시민에게 5,500억 원을 환원했다고 선거 공보에 공표한 부분에 대해 이미 확정된 이익이 아닌데 특정 금액을 마치 환수한 것처럼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본질은 환원이 맞습니다. 더구나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여러 차례 유세 과정에서 이 대장동 문제를 홍보했습니다. 당시 제 지역구였던 김포에서 진행된 유세에도 이 내용이 언급된 적도 있습니다. 세상 어느 바보가 자기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공보물에 넣으며 마이크로 떠든답니까? 그런 대장동이 이제 와서 난장판 소재가 된 이유는 오로지 마타도어 때문입니다. 보수 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발을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하 내동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장동 건은 보수 기득권과 토건 세력이 도발한 프레임 전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공개발 중심으로 개발 이익을 사회가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토건 중심 개발 사업으로 그들만 독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저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국힘과 보수 세력은 이것을 BBK 사건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사건은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종민 의원께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후보 모두가 이런 정치적 공격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주장했으면 합니다. 내일 부산 토론회에서는 부디 이성을 찾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검증과 정책 경정의 장,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의 어느 후보라도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똑같은 잣대로 당원 동지와 원팀 정신에 따라 싸울 것입니다. 이걸로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김두관, 그러니까 지금 경쟁 후보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역은 공격 지점도 없고 이걸로 주요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에 좀 심하게 나아가면 이따 추미애 후보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프레임 전쟁에서 적한테 동조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내부 총질 자체가 아니라 적하고 그 프레임을 공조하는 것은 그거는 적이죠. 오늘 무슨 무서운 팀이야. 아니 오늘 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그 이낙연 그 후보의 캠프 대변인과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1000배의 이득. 그러니까 1000배의 수익을 얻었다. 근데 저는 계속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그러니까 1000배의 수익이라는 건 투자금의 몇 배를 얻었냐 수익을 네.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다 네. 나와 있는 게 알면서 화천대유가 하는 짓이죠. 투자가 350억 그리고 물론 뭐 배당은 577억 적은 배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5배 정도 계산하면 맞지 1000배는 아닌데 계속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말도 안 돼요.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금 5천만 원 갖고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죠. 언론은 알면서도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으로 다시 갑니다. 추미애 후보께서도 경선 TV 토론과 SNS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서의 의혹 제기는 언론을 빙자해 내부 총질하는 사태와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추 후보님 말씀처럼 파면 팔수록 오히려 국민의힘 당 쪽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 페이스북으로 가는데 검찰 쿠데타 모의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에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 윤석열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부 고발 사건은 형님 잠깐 미안한데요. 목에 힘 좀 빼봐봐. 잘 안 들어와. 다시 검찰 다시. 윤석열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부 고발 사건은 검찰 개혁을 미루면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는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사건입니다. 당연히 고발장으로 이득 볼 사람이 모이했을 것인데 그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등 청부 고발장이 명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조국 주기도 조국 사태로 바꿨고 장관 지휘권 항명 사태도 추경 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음습한 기획력과 언론 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거 직전 검찰발 북풍 기획이 디지털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제보자를 역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소란을 피워 민심을 반신반의하게 만들어 본질을 물타기 했습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여론몰이에 당하지 않도록 수사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개혁정권 연장을 저지하려는 검언정 카르텔은 추석 연휴 직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또 다른 이슈를 건져 올려 검찰 쿠데타 모의 사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대장동의 본질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언정 카르텔은 자신들을 겨냥하는 지대개혁이란 본질을 회피하고 의혹만 키우고 치고 빠지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후보와 캠프는 언론을 빙자해 민주당 경선장에 끌고 와 내부 총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나를 일으킨 수개를 지목하는 배짱은 간데없고 느닷없이 그 하수인을 장관이 왜 자르지 않았냐고 다그치는 질문으로 여전히 추윤 갈등 프레임을 역이용하며 저를 저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준성 검사가 주범이고 장관이 인사조치를 제때 안 해 직무유기한 것처럼 만들어 손준성에게 뒤집어 쓰여 깃털 뽑기만 하겠다는 윤석열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장관이 적법한 지휘권 행사로 절차에 따라 감찰과 징계를 청구한 것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즉각 장관 몰아내기 연판장의 선두에 섰던 자였습니다. 검언정은 이미 장관 해임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고 당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을 빙자해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타이밍에 거꾸로 장관 해임에 동조하고 청와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그만하자며 국면 전환을 요구했던 정치공학은 실패했습니다. 검찰개혁 이슈를 뒤로 감추면 좋은 이슈가 조명될 것이고 재보궐선거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다는 정치공학이 개혁을 눌렀지만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개혁이 퇴정하면 그 자리에 좋은 이슈가 조명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관심 속에서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지 않고 진행될 뻔했습니다.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자 언론을 이용해 대장동 의혹으로 이슈를 바꿨습니다. 민주당이 이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은 카르텔이 언제나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카르텔의 힘입니다. 정의를 불의와 바꾸는 법기술자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개혁입니다. 개혁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야, 이거 긴 글 읽기 좀 힘들죠. 그럼요. 실제로요 말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글 읽으라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숨도 차고. 근데 추미애 후보의 이 페이스북 글이 또 여기 또 내부 총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 해보신 분 군대 가서 지금 사회에 없겠지. 그거예요. 같은 동지 전우들끼리 내부 안에서 자기가 실탄 장전해가지고 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죽어라고. 이게 내부 총질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리고 추미애 후보의 그래서 그 카르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슈로 덮고 이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지금 남아있는 후보가 5명이죠. 그중에서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지사는 같은 생각이에요. 예. 나머지 이낙연과 박영진이 남아있죠. 박용진이 너무 비겁하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자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가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치인은 그걸 규정하거나 어떤 사태로 볼 건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번복할지라도 의견 표명은 필수고 특히나 대선 후보라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용진은 그런 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예. 줄타기 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잘 알죠? 어떻게든 그 양반은 자, 다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들여다봐도 팩트를 알 수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 고차 방정식이 아닌 산수입니다. 김민석, 윤건영 의원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 김민석 의원 페북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방송 처음 해보지? 네. 여기서 먼저 얘기할 거. 김민석 의원이 열린 캠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세균 캠프였다가 지금 정세균 후보의 사퇴 이후 뉴스와 멀리한 며칠 사이 등장한 대장동 스토리를 어제 오늘 챙겨보고 내린 7가지 결론. 1. 이재명 지사의 이윤 환원 정책 덕에 토건족의 이윤 싹수리를 그나마 막은 사건. 2. 토건족의 집요함과 부동산의 상승이 부동산 토건 이윤을 뻥튀기 한 사건. 3. 토건족을 규제하고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이윤 환원 정책을 누가 당선되건 더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걸 절감케 한 사건. 4.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건 시비가 오보사과와 자기 편 연루 노출의 역효과로 나타난 사건. 5. 부실한 왜곡 보도와 흠집 내기 정치 공세에 맞서 당이 명료히 선을 그어줘야 하는 사건. 6. 인허가 해주고 돈이 건네졌는지 일견 국힘 측과 더 가까워 보이는 사업자 측이 국힘 주장대로 이 지사 쪽과 더 가까운 사이였는지 수사라면 곧 명료해질 사건. 7. 당선돼서 더 치열하게 초곤적과 싸워라. 이건 경선의 내부 시비거리가 아니다. 각 후보 진영을 향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판단이 이러할 사건. 한마디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에 다음 정부에서 더 치열히 부딪혀 이겨내라는 역사의 숨겨진 주문에 집중할 때다. 그것이 대장동 스토리의 본질이다. 야, 이재명 지사한테 큰 힘이 되겠네요. 이런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에 2줄 이거는 외워야 돼요. 지금 역사는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을 이 민주당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외우고 외워지지 않으면 머리를 뽀개서라도 가슴에 아로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니들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이재명 지사가 언급했던 윤건영 의원은 그 김종부의 시선 집중 나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잠시 저거 보면은 대장동 의혹은 나쁜 것만 아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대선 구도를 만들어냈다 지금. 맞죠. 대장동 의혹의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이다. 국민의힘은 게이트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MB가 공공개발하지 마라. 투자 수익인 민간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공공개발 LH가 하려던 것을 민간 개발로 돌렸던 게 이명박 때라는 얘기고요. 이명박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LH가 포기 선언했어요. 대장동 의혹의 등장인물은 아까도 제가 그 리스트를 보여드렸지만 곽상도, 원유철 등의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특검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조사하자고 하면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탄압이라고 말하냐 이런 맥락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김민석 의원은 뭐 이재명 캠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정세균 전 총리님의 캠프에서 정무조정위원장을 맡았었던 분이었고 지금 윤건영 의원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거는 뭐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냐 지금 이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팩트 그대로 분석한 결과 이런 글을 남겼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당연히 상식을 탑재하고 민주당의 정신을 가슴에 아로새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무슨 윤건영 의원은 진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 팩트 폭격기, 더군다나 언론이 이야기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복심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네. 그런 국회의원께서 사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현 못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민주 세력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합심해서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경선이 있다 보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내부에서 이재명을 저격하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일침을 놓은 것 같고요. 다 이재명 지사 패복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 후보님과 의원들이 한결같이 걱정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이슈 공세로 윤석열 검찰의 청부수사 의혹이 언론과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고 덮여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당 입장에서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김두관 후보께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 모두가 이런 정치적 공격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주장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꼭 필요하고 대단히 고마운 제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후보님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합니다.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의 공동 성명이든 저들의 후한무치한 저질 정치 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공동 행동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의 중심 광주 전남 경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 경선이 한창일 때 민주개혁 세력의 번향 광주 전남 경선을 앞두고 우리 당 후보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당의 단합과 단결을 기대하는 국민과 당원께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보수 언론과 토건 세력, 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시간은 진실의 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명백해지고 더구나 저 이재명은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질 뿐입니다. 나중에 아차 자살골이었구나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빛과 그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개발 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 의무화를 공약화하는 것과 이를 국민께 설명드린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진실 앞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캠프에서 직접적으로 솔직히 윤석열 고발 사주기 이번 명절에 완전히 덮여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빅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대장동 건이 지금 최근에 2,300건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절 딱 이틀 동안, 명절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은 750건이 완전 집중적으로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에 사유화했던 건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아예 많이 덮였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도 또 긍정적으로 보셨더라고요. 이번에 이 이슈가 어차피 밝혀지면은 이재명이 정말 일 잘했구나라고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명절에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도 좀 예, 긍정적으로 그냥 속 좋은 해주시면 양반이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석해서 그런 거지. 2년 전 조국 촛불 그 기사 날 때만큼 쏟아졌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이 와중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이걸 견뎌야 되는 건 대단한 고통입니다. 예. 내가 돈 벌어온 게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네. 거 얼마나 속상한데. 지금 현재 형님처럼 생각하게끔 하려고 언론들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광주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입을 빌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가 막 왜곡되게 쏟아지잖아요. 가짜 데이터. 이게 다 흐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이. 해서.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대장동으로 덮자 마치 편집회의 한 듯이 언론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추석 밥상에 이걸 올리는 거야. 올려놓고 그다음에 추석 밥상 딱 끝나고 나서 연휴 끝나면 바로 여론조사 터트려. 이 흐름으로 가서 맞아요. 이재명을 꺾어보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 지금은 그런 언론이나 여론조사 선동이 안 넘어가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1인가 봐. 엄청 센가 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
이름을 갖다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이 문제가 부딪히게 될 텐데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텐데 이제까지의 구성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는 자기가 꺼낸 얘기가 아니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중앙 언론을 팔고 있어서 이게 정말 더 민주당에 더 주로 돌아올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그 부분이 걱정이죠. 이낙연 캠프에서 얼마 전에 우리 네거티브 안 할게요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바로 며칠 만에 항상 말은 비겁하지. 저거 검증이다. 이낙연 캠프가 어떻게 얘기 나왔냐면은 저게 터지면 민주세력이 위태해진다. 근데 언론에서 저- 지금 저렇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내부에서 터지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월계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 연관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맞아요. 단 한 건도 없다고. 예를 들면 그래도 중앙 언론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직접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셔야죠.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을 뒤집어 엎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은 수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수 형 하나도 안 똑같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를 그렇게 목소리 톤이 비슷하게 달라. 해봤죠. 톤이 더 가라앉아야 되는 똑같다고 하시잖아 성수님인데. 지금. 옛날에 위로야, 나는 위로. 저서 황교안 똑같이 목소리를 냈었다. 근데 지금 안 해요. 아, 네. 왜냐면 말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어. 오늘 성대모사 듣는 법을 내가. 아니 좀 이재명.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꼭 꺾어야 되겠습니까? 김종인이다. 윤석열 김종인이었어요? 윤석열 저는 아니었어요? 김종인이었어요. 거의. 윤석열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 이거 이슈를 공격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좀 힘들어하지 않겠냐 조국 장관님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왜 이것이 뭔가 밝혀지면은 어떻게 하겠냐 윤석열 그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한 예단에서 왜 그런 얘기를 내가 답변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1원 하나도 받은 게 없다. 만약에 이게 뭐가 잘못이 밝혀지면 내가 도지사직도 뭐 버리겠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온 만큼 지금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예. 내일 또 경남에 가시거든요. 경남도에 가서 공약 발표도 하실 예정입니다. 예. 그 이재명 지사가 훌륭한 건요. 여러분들 지금 제 머리 위에 보이시죠? 개발이 국민 국민 환수제. 환수제. 이렇게 이게 공약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대할 것 같아요. 왜 보이시죠, 이거?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되면 부동산 갖고 난리에 쳤던 그런 일들 진짜 일거에 해결해낼 수 있어요. 지금 전국 부동산 업계가 들썩거리는 게 덜덜 떨고 있대. 이걸 왜 만들어서 이 일을 해놓게 되면 관급공사가 굉장히 많이 남는 쪽입니다. 그리고 고급형으로 돼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걸리게 된 건 순전히 조선일보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발뺌 말까 야당이 나가는 게 재밌는 거고 문제는 우리 안에서만 일단 정리가 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있고 지지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크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대선을 이기려면요. 내부가 똘똘 뭉쳐서 단합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저쪽 이낙연 캠프의 프레임은 뭐냐면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이재명은 절대 안 되는데 그 이재명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프레임이 본인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설사 무슨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낙연이 후보가 됐을 때는 경쟁력이 더 떨어져요. 네거티브로 이긴 사람을 누가 흔쾌히 지지하겠습니까? 비호감이 66%로 됐어요. 나는 그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는 순간 정동력 꼴 딱 그대로 납니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